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함께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핫한 인물을 만나는 시간 라이브 스테이션. 오늘은 지난 30년간 노동계 브레인으로 불려오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고용노동부를 이끌고 있는 이정식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에요. 이 장관께서는 청년과 경제단체 그리고 뭐 다양한 현장에 소통하시면서 노동계 목소리를 많이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떠십니까? 노동계 그간 좀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많은 변화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아직도 안 변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그래서 우문현답이라는 말도 있는데 네. 현장에 가서 많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변화해야 한다. 특히 이제 MZ 세대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아직도 과거의 그 관행, 의식이 쉽게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변하지 않는 분들 꽤 있다.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변화를요. 자, 바로 현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요. 이제 상정 예정인 노조법 개정안이죠.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데 정치권과 노동계 뜨거운 이슈인데 이게 잘 뭔지 모르는 분들 사실 많이 계세요. 이거 간단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참 말씀처럼 이게 복잡한데요. 네. 그러니까 노동조합법 2조, 3조를 개정하겠다는 네. 겁니다. 그럼 2조는 뭐냐?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교섭을 해야 되는데 누구랑 무엇을 가지고 교섭할지. 근데 그 교섭하는 당사자를 정하는데 사용자라고 그러는데 사용자의 개념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력이 있는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을 해서 굉장히 확장을 많이 사용자라면 시켜놨습니다. 사측이라고 보면 예, 사측, 예. 회사측 예. 그런 거고 그다음에 뭘 가지고 교섭하고 안 되면 파업할 건가 관련해서 그걸 또 넓게 확장을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쟁의라는 노동쟁의.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임금을 얼마 올릴까?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걸 가지고 지금까지는 교섭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뭐 비나 잘못을 해서 해고됐는데 그러면 이게 해고가 적법한지 아닌지는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가서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뭐 실력 행사를 하겠다. 아마 우리 법원 못 믿겠다. 시간이 걸린다. 아, 노동자 측에서는요? 네, 우리가 직접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고요. 그게 이제 쟁의 대상을 넓혔다는 거고 세 번째로 이 손해배상을 할 경우에 노동조합은 이제 제한을 하는데 우리 저 고조선 시대에 8조 군법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 뭐 인류 역사상 계속 공통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하면 뭐 사형에 처한다. 남한테 피해를 입혔으면 배상을 해라. 근데 우리나라 법도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 불법 행위로 그 회사에 또는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그걸 배상해라. 네. 그런데 노동조합은 그 면제를 또는 특별하게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역대 모든 정부는 우리 노사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을 하도록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상생 입장에서 하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런 내용이 되면 이거는 누구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섭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섭이 장기화되고 그리고 이게 불확실성이 커지고 노사관계가 엄청난 갈등과 혼란으로 따라서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중구조 문제 이런 것들을 악화시키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언론의 그 칼럼으로 나왔던데 민주노총의 그 핵심 간부 중에 하나가 그랬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그리고 180의석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안 해놓고 왜 지금 하냐.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어요. 네. 쉽게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우리도 사실 모든 사람들이 노동자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관심 가져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노란봉투법이 이제 통과됐을 경우에 이제 노동계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조금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 사실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리상의 문제, 그다음에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일자리든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것 때문에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했다가 180석인데도 이건 안 된다라고 했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한마디로 노사관계가 법을 무시하고 직접 실력 행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그죠?
불확실성 높으면 투자 안 하는 거죠. 그럼 일자리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그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이렇게 판단에 의존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노력했던 노사관계 발전, 안정을 위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것이 참 심각하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보면 지금 야당은 노란봉투법 관련해서요.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한 인권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장관께서는 이게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신데 어쨌든 내일 야당이 뭐 이제 압도적인 의석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좀 지배적인데 일단 여당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한번 저지해 보겠다고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통과됐을 경우에 이제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이 법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조합법인데 노동조합법의 목적은 모든 법을 만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그 노동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을 하고 거기서 분쟁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걸 사전에 예방을 해서 산업 평화를 달성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하도록 이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2조 3조가 만들어지면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면 행정부는 그 법을 책임지고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법은 이래 돼 있어요. A 노조가 저기 이름도 모르는 노조가 그 저기 원청에서 되고 당신이 우리 사용자야라고 교섭을 요구해요. 네. 교섭을 요구하면 그 사용자는 이 사람이 우리 교섭 대행사가 맞나? 어. 헷갈리지만 나중에 법원에 가서 판단하겠지. 예. 2, 3년 뒤에. 그러면 이 A라는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공고를 해. 왜 공고를 하냐면 다른 수많은 누군가가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우리도 교섭할게요. 이렇게 참가를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한 1000개 노조가 교섭에 요구하기로 했다 그런 걸 확정을 해. 예. 그러고 나서 창구를 단일화해서 대표를 뽑으라 그래요.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이 사람들이 정당한 당사자야? 네.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하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을 받게 돼요. 네. 이 법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이것을 2조 3조 두 개만 건드려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헌법에 네. 그 보장된 그런 내용에 따라서 노동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마지막까지 호소드리는 건 우리 정치권이 좀 더 이 법의 문제점을 상기해서 마지막까지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이제 좀 예.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에서 예고한 파업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일단 이게 실제로 파업이 진행되면요, 지하철 운행 축소, 시민 불편이 크게 예상이 되는데 일단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뭐 세 차례 파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교통공사 노조가 있는데 네. 거기가 뭐 부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17조 몇천억 정도 되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시민들이 그 교통요금도 올리고 해가지고 이제 고통을 분담하면서 좀 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 국민적 관심과 시민의 요구에 저는 부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노동조합의 그 부적절한 운영 행태가 뭐 언론에 보도가 됐고 이런 상태에서 교통요금도 올렸는데 시민의 발인 이 교통공사 노조가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뭐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평화적 타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할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만약에 뭐 불법 행위가 있다 그러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고 국민들이 시민들이 그 교통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시민 불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